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일단 그러면 먼저 분위기를 좀 한번 이렇게 전환하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전환을 이렇게 좀 어색한 분위기가 서로 오늘 이렇게 다 처음 보셨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한번 잠깐 제 말을 따라하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둘씩 한번 마주보고 한번 우리 앉아볼게요. 둘둘씩. 옆에 계시죠? 처음 봤지만 두 명씩 무릎을 한번 이렇게 앞으로 맞대고 한번. 네. 우리 여기 꿈통이니까, 그죠? 뭐든지 할 수 있는 꿈통이니까 두 분씩 한번 이렇게 앉아보세요, 두 분씩. 네. 어색하죠? 네, 어색해요. 인사도 좀 하시고, 인사도 좀 하시고, 네. 인사도 좀 하시고, 그쵸? 그래요. 이런 분위기 좋아요, 이런 분위기. 네. 그렇죠. 이런 분위기가 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을 한번 같이 따라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저는 잠깐만요. 저기 제 얘기. 네, 자, 제가 하는 말을 한번 같이 따라해보고 강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의 이상이 형이세요. 남잔데요? 기분 좋으시죠? 네, 기분 좋으시죠? 자, 이제 앞으로 보시고요. 이제 인사도 다 하셨으니까 저희가 조금 제가 오늘 주제는 사람이 이야기다라는 주제로 한번 여러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셔도 좋고요. 꿈톡의 수장이죠. 강주원 이 수장님이 저한테 오늘 굉장히 멋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뭐냐면 자영아, 넌 프로지만 오늘만큼은 아마추어가 되고 되는 날이야. 저는 왜냐면 제가 항상 이 프레젠터로서 무대에 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무대에 서기 전에 굉장히 그 중압감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습도 많이 하고 막 긴장된 상태에서 항상 무대에 올라가는데 오늘만큼은 제가 여러분들과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현재 아워홈이라는 외식업체, 네, 아워홈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많이 하시네요. 요즘 제가 홍보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쌀파스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사모텐도 뭐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워홈이라는 회사에서 전문 프리젠터로 지금 4년차째 일을 하고 있고요. 팟캐스트 혹시 들으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네. 네,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은 거기에 제 이름을 치시면 스토리센터 최자영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라고 해서 스피치나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팟캐스트 들으실 수 있고요. 그 전엔 제가 잠깐 아나운서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기업에서 전문 프리젠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됐는지는 제가 이따가 차차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센터가 이제 제가 항상 안녕하세요, 스토리센터 최자영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많은 분들이 도대체 스토리센터가 뭐예요? 라고 물으세요. 스토리센터는 뭐냐면 네, 그야말로 이야기 그리고 프레젠터를 제가 합친 합성어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걸 물어보세요. 자영 씨 있잖아요. 무대에 서기 전에 혹은 프레젠테이션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라고 물으면 저는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나의 이야기처럼 무대 위에서 하는 거, 그것만 잡으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무대에 서든지 간에 좋은 발표를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제가 책을 보다가 김영하 씨의 책을 보다가 이런 말을 보았어요. 인간은 바로 이야기다. 그래서 저는 딱 이걸 보는 순간 굉장히 무릎을 타셨거든요. 내가 그동안 항상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이야기였는데 김영하 작가는 인간이 바로 이야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마음을 담아서 내용을 이해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에 이야기라고 생각한 대부분의 것들을 이야기로부터 배웠고 그것을 기준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그 해석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인간이라면 그런 인간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인간이 바로 이야기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건 이야기로부터 배웠고 또 그것을 기준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또 그 해석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한다. 그렇다면 인간이 바로 이야기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야기다 라는 말을
있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다면 삶에서 나만의 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요. 이게 딱 그 이야기와도 같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저도 자영 씨와 같이 되게 강연을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많이들 물으세요. 근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만드시면 강연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 나의 삶을 어떤 이야기로 만들어 갈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강연을 하거나 또는 다른 많은 이야기들을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KTNG에서 상마스 클래스라고 해서 프레젠테이션 스쿨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시키는 게 있어요. 1분 30초 스피치를 이제 시키거든요. 근데 요즘 대학생들 다시 한 번만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그러면 나 1학년이다, 1학년. 1학년. 실학년이세요? 진짜 이런 진짜요? 이러시구나. 네? 이거 아 진짜요? 진짜. 굉장히 네. 2학년이다, 2학년이다. 2학년, 1학년들이 벌써 이런 데 다니다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3학년이다. 4학년이다. 4학년. 왜냐면 4학년이 되면 우리가 대학교 요즘은 좀 나이가 더 어려진 것 같아요. 4학년이 되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내 꿈이 뭘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제를 항상 꿈으로 잡고 너희들 한번 1분 30초 스피치를 해봐라 라고 말해요. 근데 제가 적잖이 정말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이들이 딱 시작하자마자 나는 꿈이 없습니다. 나는 꿈이 없습니다. 나는 꿈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이거를 듣는 순간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누가 너희들한테 과연 꿈을 강요했니? 너희들한테 도대체 누가 꿈은 꼭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니? 너희 꿈 없어도 되는데 도대체 누가? 그리고 꿈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길래 나는 꿈이 없다라고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반항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되게 슬펐던 게 뭐냐면 제가 06학번이거든요. 외국 계신 아이가 나와요. 계산하지 마시고 06학번이세요? 네, 06학번인데 저 때만 하더라도 꿈에 대해서 생각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강연이나 아니면 꿈에 대해서 궁금한 친구들은 되게 찾아서 강연을 들어가야지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꿈이 뭔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갈망하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갈증을 느끼고 꿈이 뭔지에 대해서 막 탐구하던 시절이었는데 지금 한 4년, 5년이 지난 지금은 교양 수업에서 꿈 강연을 한대요. 교양에서.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왜 꿈을 가져야 돼? 나 꿈 없는데? 나 그냥 취업하면 안 돼? 오히려 이렇게 반항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거기에 되게 적잖은 충격을 받았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길래 과연 이렇게 생각을 할까? 그래서 제 대학 생활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예요. 다르지 않죠, 지금? 별로 다르지 않을 거예요. 다를까요? 네, 제 06학번이라고 했잖아요. 싸이월드다 싸이월드. 맞아요. 싸이월드 네이트원 시대. 그쵸, 네이트원. 네. 그래서 2006년 저희 대학생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들려드리려고요. 제가 대학생 때는 정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는, 나 진짜 냄비 근성인가? 나 왜 이러지? 나는 좋아하는 게 없나? 나는 왜 이렇게 빨리 실증나지? 나는 왜 좋아하는 걸 찾지 못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지? 근데 이거의 이제 정답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지금 방황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고 냄비 근성처럼 이것저것 다 관심 가지고 금방 식어버리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지금 시기에 겪어야 할 일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대학생 때 했던 활동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뭐 요즘 학생들과 견주어도 정말 꿀리지 않을 정도로 코톡이니까 이런 말 써도 되죠. 저 어디 가서 이런 말 쓰는데 조금 이렇게 편하게 할게요. 네.
정말 어딜 가도 정말 꿀리지 않을 정도로 정말 많은 활동을 했어요. 영삼성 아시죠? 대학생들 영삼성? 제 영삼성 캔디 출신 6기, 캠퍼스부터 6기, 그리고 SK 체험블록 기자단, 아웃캠퍼스 주니어 멘토, 뭐 시즌 미디어 팀 편성하지 많이 하니까 대학의 표지 모델까지. 정말 여러분과 다르지 않게 진짜 많은 것들 했고요. 또 인턴도 되게 많이 했어요. 봉사활동도 정말 많이 하고, 뭐 캄보디아 해외봉사도 갔다 오고, 인턴도 하고, 이렇게 많은 거 하면서 도대체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똑같이 고민하고 방황하고, 너무나 항상 그 나오지 않는 답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던 학생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한 이제 꿈은 그거였어요. 아, 이렇게 내가 방송국에서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이렇게 많이 활동을 했잖아요. 사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막연하게 아나운서라는 꿈을 가지고 국문학과에 입학을 했거든요. 방송 커뮤니케이션 복수 전공하면서 대학교 2학년 때 한국경제TV에서 인턴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자영아, 너 아나운서 꿈이야? 야, 너 저기 성형외과 내가 알려줄게. 그래서 거기서 성형 좋아라. 저한테 정말, 그러니까 우스갯소리죠. 우스갯소리 정말 그렇게 놀리시는데, 저는 그게 되게 실망스럽거든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아나운서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기업에서 대외 활동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기업에서 일하는 건 어떨까라고 해봤고, 또 기업에서 일을 해보니까 삼성에서 제가 이제 영상역에서 할 때 그 서초 사업 아시죠? 삼성에 있는 서초 사업. 거기서 이제 제가 한 5층에 가서 막 딱 일을 하는데 막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조용한 그 공간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 아나운서구나 해서 방송국 쪽으로 이제 준비를 해야겠다 해서 고민한 게 2가지였거든요. 3가지. 기자와 PD, 아나운서. 이 3가지 중에서 내가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여러분들이 4학년이나 4학년 2학기나 혹은 내가 어느 순간이 오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와요. 그럴 때는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쭉 놓고 봤을 때 내가 이 3가지 중에서 절대 나는 뭐 하나 포기하지 못하겠다 라고 했을 때 이 중에서 그 시간 제한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젊었을 때만 도전해 볼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 같은 거는 나이가 한 28 정도까지밖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뽑질 않거든요. 근데 기자나 PD 같은 것들은 나이 30이 넘어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고 그것 중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시간이다. 내가 도전해야 될 시간이 과연 얼마나 남아있을까. 그래서 만약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안 됐을 때 다른 것을 도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굉장히 3가지 중에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제 생일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그럼 나는 28살까지밖에 도전할 수 없는 아나운서에 도전해봐야겠다. 그래서 아나운서 아카데미 딱 등록하고 이제 손석희 교수님이 저희 교수님이셨거든요. 성신여대. 그래서 교수님과 면담을 하러 이제 딱 갔어요. 갔는데 가는 길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제가 CJ 미디어에서 알고 계시던 국장님이 야 자영아 너 PD 하고 싶댔지? 너 광고 PD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저한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광고 PD요? 이러면서 손석희 교수님 매주 사무실에 가서 자연스럽게 송 교수님 제가 오다가 지금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요. 여기가 원더보이즈 필름이라는 데고 광고를 만드는 PD들만 있는 PD 하우스인데 근데 제가 지금 아카데미 등록하고 있거든요. 어떡하죠? 이러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그래? 야 그럼 내가 거기 한번 알아봐 줄게. 그 회사 어떤지 딱 전화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영아 정말 전화를 이렇게 하시더니 야 거기 회사 거기 좋고 괜찮다는데 광고 PD? 야 괜찮다는데 또 이 표정으로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아나운서 아카데미 바로 취소하고 그때부터 광고 PD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더보이즈 필름이라는 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PD 활동을 하게 됐고요. 거기서도 저는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PD가 하고 싶었던 거는 연출이 하고 싶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광고 쪽은 PD가 디렉팅이에요.
광고 CF 감독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제가 연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저는 갈 때부터 나 광고 PD 쪽에서 내가 끝을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촬영 현장 가면 쓰레기 다 줍고 다니고 정말 그래서 광고 CF 감독님들이 야, 쟤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럴 정도로 제가 정말 나는 여기서 끝장을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제가 묻고 물었는데 결국에 제가 연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도대체 이게 정말 맞는 걸까? 계속해서 제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돼요. 이게 맞는 걸까? 내가 한 선택이 맞는 걸까? 그런 도중에 제가 이런 글귀를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겸손하게 굴지 말아라.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겸손하게 굴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쉬운 선택을 한 거였죠. 그렇죠.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쉬운 선택을 한 거였는데 왜 나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아나운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고 아카데미까지 등록했는데 문턱까지 갔는데 왜 이런 쉬운 길로 이렇게 왔을까? 난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너무 겸손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이 길로 갔을 때 최선을 다해서 도전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것을 포기하는 것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포기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왔는데. 네,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러한 글귀를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저는 다시 아나운서를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나와서 다시 아나운서를 준비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한 생각이 그거였어요. 플랜 B는 없다. 난 무조건 아나운서만 향해서 가겠다. 그렇게 해서 그때 제가 실제로 했던 그 노트들이에요. 준비를 했던 노트들인데 이걸 잠깐 보여드리면 네, 앞에 보면은 최선을 다하고 후회만 하지 말자. 그리고 괴테, 파우스트에 나오는 글귀들도 제가 막 적어놨어요. 그가 지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금하지 않겠노라.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노트 앞에 막 적어놓고 매일매일 이 노트를 보면서 제 꿈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저는 한번 갔다가 실패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스스로를 이렇게 다지는 게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 있어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 겸손하게 굴지 말라. 여기 있죠? 노트 아래 적어놓고 뭐 손석희 교수님이 한 이야기 적어놓고 이건 뭐냐면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 내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들 뭐 개별 연습 3시간, 독서, 운동 30분, 방송 모니터 1시간, 필기 대비 하루에 1시간, 뭐 실기 스터디로 2시간, 공채 지원 주 1회, 오디션 지원 격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체크를 했고 여기도 보면은 맞죠. 똑같죠. 최선을 다하고 후회하지 말자.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되게 앞으로 모험가가 되고 싶은 많은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가운데 내가 되고 싶은 걸 적는 거야. 이거는 나무예요, 나무. 하나의 나무를 그리고 가운데 내가 되고 싶은 걸 적은 다음에 거기에 이제 열매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열매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따면 내가 거기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저도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여기 주변 다 적었어요. 진짜 뭐 논술 스터디 영어, 뭐 토익, 그다음에 글쓰기 작문, 그리고 되게 진짜 웃긴 것도 있어요. 그림 그리기, 막 옷, 머리 스타일, 막 나한테 어울리는 머리 스타일, 최상의 머리 스타일이 뭘까 방송에 나올 때 이런 것도 아주 세세한 것들까지 제가 챙겨야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지워가면서 이제 꿈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자소서 바탕으로 면접 바탕 준비한 것들. 정말 이 노트를 보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지 5개월 만에 방송 데뷔를 하게 됩니다.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시기였고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보셨듯이 저는 플랜 B는 없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그것만을 향해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에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나 학생들이 도전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아무 것에나 도전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나 도전해봤어 라고 말을 하려면 정말로 거기에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면 도전이라는 말도 붙이지 말자. 정말 창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그 광고 피드를 하면서 정말 쓰레기를 다 줍고 다니던 그 열정만큼 내가 과연 최선을 다했을까라고 한 번만 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어디에 가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리에 앉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나운서 활동을 이제 시작했어요. 꿈의 그다. 그게 꿈의 그리도 아나운서가 되었구나 하고 이제 방송했는데 다른가요? 달라요? 여러분들 방송화장 받으면 이렇게 되실 수 있어요. 방송화장 받으시면. 네, 그래서 활동을 하다가 다시 한번 저한테 고백이 찾아옵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아나운서가 됐는데, 저는 사실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 이유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아나운서가 돼서는 카메라를 보는 일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피디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카메라가 너의 남자친구의 눈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저희는 이제 카메라를 보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그걸 이제 보고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외로웠어요. 아나운서 활동을 하면서 너무너무 외로움을 많이 느꼈고, 그 순간에 제가 떠오르는 생각이 바로 이거였어요. 이게 과연 나의 꿈일까? 타인의 꿈일까? 그냥 다른 사람들이 야 자영아 너 아나운서 하면 진짜 잘할 것 같아. 엄마가 너 아나운서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이 계속 세뇌돼서 내가 그냥 아나운서 하고 싶은 게 아닐까?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게 아나운서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무슨 책을 읽었냐면 갈매기의 꿈을 읽었어요. 갈매기의 꿈을 읽으면서 조나단이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꿈을 꾸는 것을 읽으면서 과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내 마음속에서 원하는 나의 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요. 그때 제가 생각한 게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내 인생의 결정적 순간. 제가 꿈을 정할 때 가장 저한테 많은 영향을 준 게 이거였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굉장히 다양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순간들이 있었겠지만 분명히 내 인생에서 큰 영향을 미쳤던 내 인생의 결정적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순간이 언제인지를 정말 기억을 더듬어서 내가 왜 아나운서를 꿈꾸게 됐을까? 라는 질문으로 돌아갔을 때 이 순간이 떠올랐어요. 이게 뭐였냐면, 제가 CJ 미디어에서 그 프로듀서의 마케터라고 해서 PD로 이렇게 활동을 했었는데, 대외 활동을. 근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그 대기업의 대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아시죠? 막 발표 전에 그 긴장감, 막 하루 전에 막 잠 못 자고 계속 되뇌이고, 그리고 발표를 되게 잘했어요. 잘 마치고 딱 내려왔을 때 막 손 막 이렇게 떨리고 막 음료 주는데 막 이러면서 딱 내려왔는데, 제가 그 순간에 느낀 게 뭐였냐면, 희열이라는 단어는 이럴 때 쓰는 걸까? 가슴 속에서 너무 이게 막 심장박동수가 빨라지고 너무너무 좋았고, 그 다음날까지 막 길 가면서 막 그때 이렇게 반응했지 청중들이 막 이러면서 길 가면서 계속 회상하면서 제가 웃고 있는 거예요. 아마 발표를 해보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처음으로 이 순간에 내가 희열을 느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청중 앞에 서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제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혹시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제가 읽어보면 꿈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게 꿈의 옛말이거든요. 네, 꿈의 옛말이에요. 근데 잘 보면 꿈이라는 글자 안에 숨이라는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옛날 사람들, 옛 선조들에게는 꿈이라는 단어 속에 숨이 들어있듯이 꿈이 그냥 정말 내 숨처럼 우리 삶에 그냥 살아있는 것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꿈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대학생들한테는 너무나 진부한 단어가 돼버린 거예요. 진부하고 듣기 싫어. 내가 왜 꿈이 있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는 꿈을 이꼴 직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꿈 이꼴 직업. 근데 저는 꿈 이꼴 직업이 아니라요, 내 삶을 관통하는 하나의 방향성,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 그 하나의 방향성을 정하는 게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꿈을 항상 제 꿈은 아나운서예요. 제 꿈은 기자예요. 제 꿈은 PD예요. 이렇게 말하다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제 꿈이거든요. 나의 말이나 글, 어떤 표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가슴에 작은 불씨라도 일으킬 수 있다면 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싶다라고 제 꿈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정리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무궁무진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실패했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꿈을 정하고 나니까 PD라는 건 영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가슴에 불씨를 일으킬 수 있고 또 아나운서라는 건 말로 또 프레젠터 역시 말로써 다른 사람의 가슴에 불씨를 일으킬 수 있겠죠. 이 외에도 작가는 글로써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의 꿈을 생각해 본다면 직업으로 정하지 말고 제발 우리가 한 문장으로 내 삶을 관통할 수 있는 가치관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아오홈의 전문 프리젠터로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고요. 이제는 정말 내가 카메라를 통해서가 아니라 프레젠테이션을 그렇잖아요. 청중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청중들과 진짜로 이렇게 면대면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 프레젠터로 갈 때에도 쉬운 게 아니었어요. 왜냐면 일단 합격을 했어요. 전문 프레젠터로 가는 거 합격을 했는데 여러분 혹시 전문 프레젠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으시니까 한 번만 없습니다. 어떠세요? 없어요. 있으세요? 없어요. 저 때만 하더라도 없었어요. 전문 프레젠터가 뭐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일을 하던 뭐 PD님들이나 아까 봤던 그 CJ 국장님이죠. 아직까지 같이 술을 먹는 사이인데 전화를 해서 저 지금 전문 프레젠터로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다른 분한테 다 물어봤어요. 근데 하신 얘기가 다 야, 자영아, 너 지금 아나운서 잘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이거 어디 너 청주까지 내려가서? 제가 청주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되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럴 때 나에게 어떤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팁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백지호법이라고 해서 글을 쓰는 건데 제가 진짜로 아는 지인들, 나의 멘토라고 하는 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다 물어봤거든요. 혹시 신대장님 아시나요? 대학생분들? 신대장의 대학생은 그분이 저 때도 제 멘토였어요. 지금도 대학생분들의 멘토지만 제 때도 멘토여서 막 전화해서 다 물어봤는데 제가 딱 느낀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대답이 다 달라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날 어떻게 어떤 뉘앙스로 말하는지에 따라서 그분들의 대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조금 프레젠터에 대해서 좋게 말하면 야 가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고 조금 불안정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야 가지마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답은 내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그래서 선택을 할 때 감성과 이성이 계속 싸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 진짜 지방생활 한 번도 안 해봤고 되게 수원 사는데 수원 초년이거든요. 수원과 서울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고 지역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되게 두렵고 그래서 가도 될까? 아무 연고도 없는데 그래서 그때 한 게 청주하면 좋은 점 안 좋은 점 이걸 쫙 적는 거예요. 그러면 머릿속으로 굉장히 추상적으로 그냥 감정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눈에 확 보이기 시작합니다. 객관적으로. 그리고 전문 프레젠터의 장점 아나운서 안 할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그냥 글로써 적어보는 거예요. 글로써 적으면 내가 굉장히 감성적으로 싸우던 문제들이 그나마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는 꼭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글로 써서 한번 비교를 해보고 선택할 수 있는 조금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딱 그때 든 생각이 이거였어요. 하고 싶은 일 30%를 하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일 70%를 견뎌야 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고 싶은 일 30%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 70%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걸 하는 게 맞는데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할 게 뭐냐면 그건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아하는 일을 하더라도 그 가는 순간이 모두 다 행복하진 않거든요. 저도 프레젠테이션 하는 순간 너무 희열을 느끼고 좋지만 그걸 준비하는 순간 내 프레젠테이션 10분에 막 100억, 20억, 200억이 달려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사장님이 프레젠테이션에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정말 어쩔 때는 막 토할 것 같아요. 너무 부담돼서 막 토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겨내고 했을 때가 정말 저는 희열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점,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일을 하든지 간에 힘든 것은 있지만 그건 내가 꼭 겪어야 되는 일이기도 하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저 타지 생활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청주에서 아무 친구도 없고 그쵸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건 너무 좋은데 그때 다시 한번 송 교수님의 이야기가 제 가슴을 두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선택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증명해 보이십시오. 저는 이 글을 보고서 제가 그동안에 사실은 많은 선택을 했지만 다시 포기하고 돌아왔잖아요. 광고 PD 하려고 했다 돌아오고 아나운서 하려고 했다 돌아오고 근데 저는 이건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제가 물어봤던 멘토님들 야 거기 가지마 라고 말했던 분들에게 증명해 보고 싶었어요. 내 선택이 옳았다는 거. 그래서 저는 정말 있는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옳았다는 걸 증명해 보이자라고 해서 그동안에 쌓았던 것들을 모두 다 활용해서 일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살면서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하잖아요. 근데 그 경험을 하는 게 절대 헛된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이 순간 느꼈거든요. 뭐냐면 제가 대외 활동 진짜 많이 했지만 그때 키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그때 키운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광고 PD 하면서 뭐 배웠냐면 광고 PD는 그러니까 PD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레퍼런스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광고 주님들한테 우리가 이런 걸 하겠다라고 영상으로 레퍼런스를 보여줘야 아 저런 거구나 느낌을 아시기 때문에 저희가 광고를 굉장히 다양한 레퍼런스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 얻은 아이디어 자료 찾기 능력 그리고 아나운서 공부를 했던 그 신뢰감 있는 목소리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합쳐져서 제가 프레젠터로 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결국에 1년 8개월 만에 제가 본사 발령을 받게 되고요. 이거는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인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자 시작! 네, 우리는 앞의 것들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뒤를 돌아보면 내가 어떠한 점을 찍으면서 살아왔는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되게 신기하게 그런 점들이 절대 헛된 게 아니라요. 모두 다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도 어느 순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1년 8개월 만에 본사 발령을 받아서 지금은 이제 다시 집으로 본가로 들어와서 아침에 따뜻한 어머니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대학생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요. 첫 번째는 내가 만약에 나의 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다면 너무너무 정답이 안 나오고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그렇다면 절대로 그거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내가 그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보지 않았다면 모르는 게 당연하고요.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고민하고 방황해서 경험을 통해서 선택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했던 거. 꿈에 대해서 우리가 꿈 이꼴 직업이 아니라 내 삶을 반성하는 어떤 하나의 문장으로 우리가 정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전문 프레젠터? 뭐야?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라고 했지만 지금은 정말 제가 질문했던 그 멘토님들이 야 자영아 역시 너 잘 갔다. 거봐 내가 가라고 했지. 다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인이 분명히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잊으시고 이거 잘하고 했지 내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걸 증명해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되게 제가 놀랐어요. 성경 씨 그 이야기 들으면서 Why라고 질문하는 거. 저도 항상 그런 질문 하거든요. 나는 도대체 왜 이 자리에 있을까? 여러분들도 지금 주말인데, 그쵸? 되게 놀러 가고 싶은데 지금 벚꽃, 이번 주말에 벚꽃 안 가면 바보라고 했어요. 멍청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항상 발표하기 전에 어떤 프레젠테이션 하기 전에도 항상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거든요. 내가 왜 발표를 할까?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을까? 내가 이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뭘까?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타인보다는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삶은 한 권의 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만드시길 바라고요.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약간 그거 같아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나의 태도. 내가 기꺼이 이 고난을 정말 이겨내고 사람들한테 이것 봐, 나 해냈어 라고 당당하게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 태도가 여러분들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가면은 여기까지인 줄 알았죠? 맞아요. 뭐냐면 굉장히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슬럼프가 많이 오잖아요. 저는 되게 슬럼프가 잘 와요. 번아웃이 정말 잘 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를 일으켜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나를 막 이렇게 하는 노래가 있는데 제이슨 무라즈 아시죠? 제이슨 무라즈의 Make It Mine이라고 있어요. 그 약간 이런 가사예요. Wake up everyone 이러면서 일어나 지금 뭐 하는 거야? 네 마음속에 하는 이야기 들어봐 일어나라고 막 이런 노래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때 해커스에서 막 되게 토플 공부할 때 정말 힘든 시절에 듣던 노래인데 아직도 제가 너무 힘들 때 딱 그 노래 전주만 들어도 일어나자 자영아 이런 감정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내 삶에서 조금 나를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노래들을 하나씩 찾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간. 저는 힘들 때마다 서점에 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기도 한데 전 되게 힘들 때마다 교보문고를 이렇게 터져서 가요. 이렇게 가면은 어떤 책이 저를 불러요. 하나의 책이 저를 불러요. 예를 들어서 제가 되게 사람한테 상처를 받은 거예요. SNS 상에서. 이 사람 왜 나한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한테 이렇게 말하지? 막 되게 가벼운 그런 인간관계에 대해서 너무 내가 막 실망을 하고 있을 때 딱 교보문고에서 봤어요. 근데 하나의 책이 딱 있는 거예요. 기피의 강요. 기피의 강요? 나 지금 되게 가벼움에 되게 지금 신문이 났는데 근데 그 책이 또 되게 짧은 거예요. 선자에서 그걸 다 읽었어요. 한 10분 만에. 그러고 나서 되게 무릎을 딱 치고 기피는 인간마다 모두 다른 것이구나. 기피를 강요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걸 막 이렇게 깨닫고요. 또 어떤 날은 이제 제가 남자친구랑 싸운 거예요. 너무 사랑에 대해서 막 사랑이 뭐지? 진짜 사랑 거지 같다. 이러면서 이제 교보문고에 서서 갔어요. 갔는데 갑자기 되게 요즘에 너무너무 책 표지들이 되게 세련됐잖아요. 근데 정말 하얀 바탕에 궁서체로 모순.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책 위에. 아무것도 하얀색에 초록색 글씨로 모순 딱 써있고 양귀자. 양귀자 씨가 되게 유명한 소설가거든요. 근데 그 모순 이러면서 그 책을 바로 사서 딱 나왔어요. 근데 정말로 제 사랑에 대한 그런 그게 이제 사랑에 대해서 연애에 대한 소설이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깨닫게 되고요. 또 제가 이거는 되게 한번 추천해드리는 책인데 제가 원래 자기계발서를 되게 싫어했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저는 국문학과 나와서 이제 진정한 책은 소설이다. 타인의 삶을 내가 경험해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진짜다 이러면서 진짜 책이 소설이다 막 이러면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편견을 깬 책이거든요. 그 박경철 씨의 자기혁명이라는 책인데 지금 제가 나왔던 그런 다양한
그 글귀들이죠. 여기서 되게 제가 많이 얻은 글귀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창피하지만 카페에서 이 책 읽으면서 혼자 막 울었어요. 무슨 줄 치면서 막 혼자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줄 치면서 막 혼자 막 울면서 정말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나만의 리추얼이라고 해서 의식,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싶을 때 저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또 교보문 것 같아요. 지하 1층 핫트렉스로 가서 노트 하나를 사요. 노트 비싸지 않잖아요. 1,500원 막 이러면 3,000원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노트를 사서 아까 봤듯이 노트 앞장에다가 어떤 내 마음을 두드린 글귀를 적고 거기에 내가 앞으로 어떤 걸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적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만의 뭔가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를 한번 낭송해 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네. 그래서 제가 책을 가지고 왔어요. 내 책 어디였지? 네. 이것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릴 책 중에 하나인데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냐, 도정환 씨의 시집이거든요. 아시죠? 다들 많이들 아실 텐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담쟁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한번 이렇게 느껴보면서 내용을 한번 의미해보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되셨어요? 자,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시고 자, 한번 들어볼게요. 준비되셨죠? 네. 담쟁이,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끝났어요. 네, 지금 담쟁이라는 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느낌이 오시나요? 근데 되게 시가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드실 때 이렇게 조금 쉬운 시, 다가가기 쉬운 시를 보면서 나만의 리추얼로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